조선일보죠. 3월 22일자 컬럼에 보니까 적폐청산부터 청산하자.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적폐청산부터 청산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적폐청산이란 말부터 청산하자. 적폐라는 말이 모호하다면 청산은 폭력적이다. 이 말은 부채청산 같은 곳에나 쓰는 말이지 역사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저항이 시작됐는데 이 말 근데 신문에다가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청산의 말을 가장 많이 써야 될 때가 역사와 사람이죠. 예. 반민특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라고도 있었는데 이런 역사의 고비고비에 과거사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부조리를 낳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서 고착되어 가지고 쉽게 고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폐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적폐일수록 청산해야죠. 그런데 적폐란 말도 꺼려하고 청산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은 거의 적폐이거나 당사자가 청산되어야 될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 얘기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이번에 그 종편 그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마땅한데 결국 탈락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칼럼 쓴 분이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꼭 알만한 가치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이제 참 게을러요. 이 칼럼을 저도 글 쓰는 입장에서 볼 때 칼럼은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적폐가 모호하다면 그때 어떻게 하죠? 사전을 찾아봐야죠. 그죠? 사전을 찾아보면 적폐는 오랫동안 쌓인 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또 폐단이 뭐야? 그래도 폐단을 찾아보면 일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해악이 있는 거 이게 폐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뭐 이거 들으시면 이분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폐라는 거는 오래 쌓여온 잘못된 일 또는 사회적 악 이거를 적폐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 왜 모호하다고 그러지? 적모호하면 거울을 닦고 자기 얼굴을 보세요. 자기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신문 제호를 그 거울에 비춰보면 바로 그것이 적폐임을 알 수 있죠. 예, 그 적폐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적폐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 부역 언론의 문제도 있고, 또 검찰 문제도 있고요. 검찰 개혁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도 드러난 그러니까 정치와 그 재벌들 간의 유착 관계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벌써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적폐 청산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또 유력한 그 야권의 후보들 사이에서도 논쟁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한편은 적폐는 확실히 청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열로 갈라진 나라를 다시 통합해야 할 과제도 있는 것 같고 이 두 문제를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균이 있으면 멸균을 해야죠. 그리고 다 한 뒤에 통합을 해야지 균을 죽이기도 전에 통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균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폐 청산을 다 하고 난 후에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또는 그런 거 하는 대신에 통합해야 된다. 사실 제가 뭐 어떤 분을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정당들 다 이렇게 서로 선의로 했다고 다 인정해 주자. 그리고 다 뭐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저분은 정말 대통령 하기에는 진짜 아까운 분이다. 성직자나 이런 길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는 무릇 올바른가 틀림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이 왜 정의당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됐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하고 의롭지 않은 것하고 함께 통합하라 그러면은 아니 1급수하고 4급수하고 섞으면은 그게 4급수지 그게 2급수나 3급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폐 청산이고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다양한 관점을 가진 세력들
또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새로운 대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서로 공동분모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는 게 협치고, 그게 저는 연합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없이 틀린 것, 올바르지 않은 것, 또 청산해야 될 대상과 더불어서 뭘 도모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고 지연시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참 네. 이게 한 사회 어떤 국민 경제를 파멸에 빠뜨리는 가장 빠른 길은 화폐를 타락시키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케인즈가 한 말인데요. 한 국민 경제를 파멸시키고 싶으면 화폐를 타락시키면 돼요. 그러면 모든 거래 관계가 다 불신에 휩싸이고 저절로 경제가 이제 밑으로 꼬나박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회를 타락시키는 제일 빠른 길은 언어를 타락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국론 분열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겹도록 들었고요. 제가 20대 때는 저나 이제 노 대표님이나 뭐 우리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때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 때 언론 또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좌경 불순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좌경 불순 세력이요.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이 분열되어 있다. 이게 되게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그 의견들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찾기 위해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또 경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국론 분열은 문제다.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적폐라고 봐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면 되죠. 아까 1급수, 4급수 섞는다 말씀하셨는데요. 1급수, 4급수를 섞는 게 통합이 아니고 1급수는 상수관으로 연결하고 3급수는 농업수로하고 연결하고 그게 통합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상태에 맞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거. 근데 이제 4급수가 식탁에 오르거나 이러면 곤란하겠죠. 지금 적폐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3급수, 4급수가 음료수로 등장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4급수들의 이 외침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적폐라고 그런 건데 그거 왜 모호하다고 그러지? 적모호하면 거울을 닦고 자기 얼굴을 보세요. 자기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신문 제호를 그 거울에 비춰보면 바로 그것이 적폐임을 알 수 있죠? 예, 그 적폐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적폐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 부역 언론의 문제도 있고, 또 검찰 문제도 있고요. 검찰 개혁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도 드러난 그러니까 정치와 그 재벌들 간의 유착 관계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벌써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또 유력한 그 야권의 후보들 사이에서도 논쟁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한편은 적폐는 확실히 청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열로 갈라진 나라를 다시 통합해야 할 과제도 있는 것 같고, 이 두 문제를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균이 있으면 멸균을 해야죠. 그리고 다 한 뒤에 통합을 해야지 균을 죽이기도 전에 통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균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죠. 3월 22일자 컬럼에 보니까 적폐 청산부터 청산하자.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적폐 청산부터 청산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적폐 청산이란 말부터 청산하자. 적폐라는 말이 모호하다면 청산은 폭력적이다. 이 말은 부채 청산 같은 곳에나 쓰는 말이지 역사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저항이 시작됐는데 이 말 근데 신문에다가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청산의 말을 가장 많이 써야 될 때가 역사와 사람이죠. 반민특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라고도 있었는데 이런 역사의 고비고비에 과거사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부조리를 낳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서 고착되어 가지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폐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적폐일수록 청산해야죠. 그런데 적폐란 말도 꺼려하고 청산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은 거의 적폐이거나 당사자가 청산되어야 될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 얘기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이번에 그 종편 그 심사에서 탈락했어야 마땅한데 결국 탈락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정폐청산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칼럼 쓴 분이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꼭 알만한 가치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이제 참 게을러요, 이 칼럼을. 저도 글 쓰는 입장에서 볼 때 칼럼은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적폐가 모호하다면 그때 어떻게 하죠? 사전을 찾아봐야죠. 그죠? 사전을 찾아보면 적폐는 오랫동안 쌓인 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또 폐단이 뭐야? 그래도 폐단을 찾아보면 일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해악이 있는 거, 이게 폐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뭐 이거 들으시면 이분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폐라는 거는 오래 쌓여온 잘못된 일 또는 사회적 악, 이거를 적폐청산을 다 하고 난 후에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또는 그런 거 하는 대신에 통합해야 된다. 사실 제가 뭐 어떤 분을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정당들 다 이렇게 서로 선의로 했다고 다 인정해 주자. 그리고 다 뭐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저분은 정말 대통령 하기에는 진짜 아까운 분이다. 성직자나 이런 길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는 무릇 올바른가 틀림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이 왜 정의당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됐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하고 의롭지 않은 것하고 함께 통합하라 그러면은 1급수하고 4급수하고 섞으면은 그게 4급수지 그게 2급수나 3급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폐청산이고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다양한 관점을 가진 세력들 또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새로운 대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서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는 게 협치고 그게 저는 연합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없이 틀린 것, 올바르지 않은 것, 또 청산해야 될 대상과 더불어서 뭘 도모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고 지연시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참 이게 한 사회 어떤 국민 경제를 파멸에 빠뜨리는 가장 빠른 길은 화폐를 타락시키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케인즈가 한 말인데요. 한 국민 경제를 파멸시키고 싶으면 화폐를 타락시키면 돼요. 그러면 모든 거래 관계가 다 불신에 휩싸이고 저절로 경제가 이제 밑으로 꼬나박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회를 타락시키는 제일 빠른 길은 언어를 타락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국론분열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겹도록 들었고요. 제가 20대 때는 저나 이제 노 대표님이나 뭐 우리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때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 때 언론 또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좌경불순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좌경